자, 이쪽 파트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좀 크게 그려가지고요. 좀 잘 이렇게 조금 이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상 변화랑 등가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 얘와 보상 변화, 등가 변화인데, 무차별 곡선이 L자인 완전 보완제인 경우, 요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머릿속에 완전 보완제는 대체 효과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선 문제 좀 볼게요. 어떤 사람이 매 식사 때마다 XJ 두 단위와 YJ 세 개를 항상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소득이 3만 원을 가지고 있고요. XY 가격은 각각 1,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재화의 구입량은 효용 극대화하는 구입량 어떻게 됩니까? 이거죠. 자, 목적식과 제약식을 써볼게요. 자, 이 사람이 효용을 극대화한다라고 하는데 효용함수가 완전 보완제 형태로 돼 있어요. 자, XZ 두 개랑 YZ 세 개니까 이게 똑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2분의 X, 3분의 Y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Z 둘, YZ 세 개 하면 이게 11 해가지고 그때 하나의 패키지가 딱 만들어지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 제약식은 소득이 얼마요? 예, 3만 원. 그리고 X의 가격이 1,000원인가요? 예, 1,000원. X, Y의 가격이 1,000원.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효용 극대화는 선택을 찾는다라고 하면 L자 형태에서 같아지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에서 이 결합 비율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가 만들어져요. 요거 같다라는 거 활용하면 돼요. 거기 보시면 X의 구입량을 K 해가지고 이렇게 식을 정리했는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면 Y는 요거 책대로 해서 Y는 2분의 3 X 이렇게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은 1.5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 X가 K면 Y는 2분의 3 K다. 그거를 활용해서 예산선에 집어넣게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냥 요걸 그냥 넣으시면 돼요. Y는 2분의 3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2분의 3 넣으면 되겠습니다. 2분의 3 X를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X의 소비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때 X는 12개 이렇게 되고 Y는 1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봐보시죠. 자, 다음 B번 한번 볼게요. B번. 자, 예산선에서 거기 보니까 X의 가격이 1,500원으로 올랐대요. 그때 구입량은 어떻게 바뀌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X의 가격이 이게 1,500원으로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 다른 건 다 그대로고 30만원, 3만원, 얘는 1,500원이죠. 1,500원, X 플러스 YZ는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새로운 점 B라고 할까요? B라고 하면은 얘는 C라고 합시다. C는 10과 15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수요 곡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살짝 한번 다시 볼게요. C번 보시면 보통 수요 곡선을 그리세요 이렇게 보통 수요 곡선. 자, 우리 대체 효과랑 소비 효과를 같이 반영하는 수요 곡선인데 우리 완전 보완제일 때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고요? 예, 맞아요. 우리가 X를 X와 Y의 가격으로 이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그대로 넣으면 돼요. 요걸 그대로 저기다 집어넣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다시 한번 쓸게요. 효용함수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2분의 X, 3분의 Y 이렇게 돼 있고 예산식이 여기 X 그리고 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X의 수요함수 도출할 때 지금 살펴본 것처럼 Y는 2분의 3 X 이거를 예산선에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대입을 해서 X로 정리하게 되면 그게 바로 X의 수요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거기 구한 다음에 값을 집어넣어요. 그럼 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M은 PX에다가 X 더하기 PY 있고 요 Y를 집어넣어요. 2분의 3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x로 밖으로 빼낼까요? x로 밖으로 빼낼까요? 그럼 따라서 x는 요거 빼내니까 px 분모에 들어가고 2분의 3 py 이렇게 있고 소득 m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x 뭐 표현 되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px로 이제 표현을 했어요. px로. 그래서 px로 또 쓸까요? 왜냐면 이제 수요곡선 그릴 때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px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우선 py랑 저게 전리 넘어가요. 그러면 px로 표현을 하면 px는 x분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x분의 이거 다 써도 될 것 같은데요. m이 있고 얘가 넘어가죠. py에다가 2분의 3 x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요거 xx 지워지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x분의 m 좀 뭔가 부각시키려고 빼기 그래서 xx 지워지니까 요거 2분의 3이죠. 2분의 3 py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주어진 값들 보면 얘가 3만 원이다 라고 하면 여기다가 3만 원을 대입하고 x의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1,000원이다 라고 하면은 1,000원을 대입하게 되면은 뭐 요거 상수 취급한다는 거 보이시면 놔둬도 되고요. 상수 취급하면 놔둬도 되고 x 값과 얘가 우리의 관심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두 개는 약간 직각삼각선 형태의 마이너스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보상 수요곡선과 보통 수요곡선 해야 되는데 자, 우선 위에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을 이용해 가지고 효용 극대화 그 식을 이용해 볼게요. x의 가격이 거기 보시면은 x의 가격이 올랐죠? 네, 비싸졌습니다. 예산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효용 극대화되는 선택점은 여기 어디 궤적을 쭉 지나는 점이 있어요. 이 결합 비율이 y는 2분의 3이니까 좀 2분의 3의 기울기가 돼야겠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u0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거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 여기 a라고 할게요. a 이렇게. 자, 그래서 가격이 거기 보시면 얘가 p0일 때 여기 A점에 해당하는 게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가 이제 A점에 해당하는 거 여기 되고요. 1,500원일 때 하니까 P0를 합시다. 이게 P0일 때. X의 가격이 이제 거기 보시면 1,500원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걸로 했으니까 여기 1,000원이라 해야겠네. 1,000원에서 X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거기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럼 새로운 선택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전의 선택점이 여기가 12거든요. 새로운 선택점이 여기 아까 C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10 이렇게 돼요. 10. 그러니까 X의 가격이 비싸졌잖아. X의 가격이 비싸졌네요. 그래서 여기가 P0고 여기가 P1이라 할게요. 여기 다시 여기가 P0고요. A로 보시고요. 그냥 가격이 비싸진 거야. 비싸졌을 때 여기 10개니까 쭉 해서 여기 대응되는 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보통의 수요 곡선은 여기 B점에서 이렇게 나타내서 마샬의 수요 곡선이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뉴 예산선을 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달성하게끔 보상 변화를 해준다고 할게요. 예산선을 가지고 P1을 기준으로 이전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게끔 이렇게 보상을 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가 A에서 상대 가격 변화로 해서 동일한 효용을 유지했는데 B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대치 효과는 없고요. A에서 C로 간 게 전체 총 효과인데 이게 바로 가교 효과가 되는 거죠. 자, 다시요. A에서 우리가 C로 간 게 이게 가교 효과예요. 근데 얘가 B로 갔는데 B는 대치 효과 없어요. 대치 효과는 없고요. B에서 C로 간 게 전부 다 소득 효과 이렇게 나타내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 효과랑 가교 효과랑 똑같게 되네요. 자, 상대 가격 변화로 인한 가교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변한 건데 없잖아.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졌는데 A에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C에 해당하는 게 여기입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 C죠. B에 해당하는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격이 올라갔을 때 대체 효과로 인한 효과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수직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U0라는 효용을 달성할 때 나타내는 보상 힉스의 보상 수요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D번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첫 번째 줄에 완전 보완제의 경우에는 대체 효과가 빵입니다. 대체 효과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변해서 대체 효과로 인한 소비량 변화하는 건 없어서 보상 수요 곡선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직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상 변화, 보상 소비자의 잉여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 뉴 예산선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 달성하는 요만큼의 차이가 보상 변화 차이예요. 거기 계산을 해보시면은 거기 뭐 이거는 앞에서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 변화 크기 나타내는 거 마이너스 6,000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D번 한번 볼까요? 보상 수요 곡선을 그린 다음에 그쵸? 지금 살펴보는 게 보통 수요 곡선 그렸고 D번이에요. 보상 수요 곡선 그렸고 이것을 이용해서 보상 변화와 등가 변화를 구하세요. 여러분 보상 변화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거라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예산선 기준으로 요 차이만큼이 보상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등가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등가 변화는 옛날 예산선을 가지고 새로운 여기 무찰 곡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가기 위해서 요거를 가지고 이만큼 보상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림 거기 보시면 잘 나와 있듯이 요 높이 있죠. 오른쪽에 그림이 없군요. 그래서 없는데 여기 보시면 요만큼 있잖아요. 요게 바로 여기 보시면 등가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계산은 우리가 잘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맡기도록 할게요. 재밌는 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은 거기 112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새로운 가격을 가지고 이전의 효용을 달성하는 거랑 이전의 예산선을 가지고 새로운 효용을 달성하는 경우랑 둘 다 대체 효과는 없으니까 소득 효과만 있기 때문에 거기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CV와 EV의 차이는 보통은 소득 효과 때문에 이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거기 밑줄 치세요. 소득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두 개의 길이가 똑같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게 돼서 같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건 대체 효과만 우리가 보고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산하는 거, 값 구하는 거는 우리 좀 잘 나와 있고 앞에 게 조금 더 복잡한 거 많이 봤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챕터 4장은 우리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리고 소비자 잉여를 나타내서 가격이 변화했을 때 잉여가 얼마나 변화하는가 그걸 나타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완전 대체제인 경우가 좀 심플한데 이게 좀 헷갈려요. 직선이 많아서. 그래서 언제나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기준으로 하시고 완전 보완제인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쉬워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거기 나와 있는 원래는 대체 효과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상대 가격이 변하는 그걸로 나타내게 되면은 우리가 등가 변화랑 그걸 나타낼 때 두 개 값이 똑같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챕터 5장 이제 부전소득 요거는 이제 살짝 뭐 다양한 뭐 예산선의 변화, 부의소득세라든가 뭐 차입이라든가 아니면 시점 간의 자원 배분 그렇게 응용하는 건데 뭐 앞에 했던 게 조금 더 어렵습니다. 뒤에는 조금 쉬우니까 같이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